안녕하십니까. 안사유는 대표회사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 127강은 이제 직장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한 소득 과세 방법, 월급이죠. 월급을 이제 12달 축적해서 총 월급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 매월 물론 간이세액 주변표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씩 징수를 하지만 그런 이제 1년 다시 정산하는 것 자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매월 간이세액 주변표에서 회사가 징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표에 의해서 그 월급 구간마다 딱딱 징수하고 또 거기에 물론 4대 보험이 착착착착 빠지는 것은 이제 이미 다 책정된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연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각종 개인의 소득 활동에 대한 지출 증빙, 또 가족상 공제, 기타 기본 공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어야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것을 좀 받아보면서 맞는지 아니면 연말정산할 때 내 걸 이런 걸 반영해 주세요라고 직접 권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저희들 그 안세 재경 전환 매월 나가는 여기에 이제 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좀 더 자세히 우리 세무수첩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안세기분에서 고객들한테 발간하는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연말정산 절차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찰칵하시고요. 찰칵.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을 제가 여기다 써놨으니까 한번 자세히 봅시다. 물론 이제 내용 집판에서 쓰다 보니까 완전 자세히는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이제 설명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자, 직장 근로자의 월급을 연간 소득을 합산할 때 모든 월급 12달이 되겠죠. 그다음 어떤 사람도 특별히 더 급여를 상향을 받을 수도 있고 특별급여가 더 있을 수도 있고 전후에 다른 직장이 이제 바뀌었을 때 전 직장, 후직장 하면 이제 플러스에서 후직장에서 전 직장까지 끌어와가지고 이제 해야 되겠죠. 어쨌든 월급의 12배 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비과세를 빼는데 거의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그 비과세가 식사 보조비 아니면 실제 실비 식당에서는 훨씬 더 고급 식사가 나와가지고 그보다 더 많아도 그 다양한 것은 자동으로 자기 월급에 가산이 되지 않죠. 그 다음 자가운전 보조비, 자기가 운전할 때 보조비가 20만 원, 여기서 30만 원까지 공제가 다 되는 거예요. 월. 학자금 지원, 개별, 각각 개인에 대해서 직장에서 학자금 지원해주면 이것도 비과세가 되고 생산직의 초과 근무 소득에 대해서 한 240만 원이니까 월로 치면 20만 원 정도 가량 되겠죠. 해외 파견자의 근무 수도, 해외 파견지 현지에서 아무래도 좀 많이 당황하고 또 환율 차이도 있고 또 생활비가 더 많이 드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적게 드는 나라는 지금 벌 남는 것이고 해외 근무 수도 월 100만 원을 빼줍니다. 야, 대단한 것이죠. 해외 근무 수 월 100만 원이면 해외 파견 수당을 좀 더 주긴 주는데 그거 전액을 다 비과세 해주는 거니까 해외 나갔을 때의 그 과세소득 부담이 더 추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얘기죠. 또 월 보육수당도 있고 이것도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잘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과세를 빼면 이제 그냥 순급여액, 순과세급여액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먼저 근로소득 공제하는 것 빼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근로활동을 하기 위한 원재료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려면 이제 옷도 입어야 되고 지하철도 타야 되고 버스도 타야 되고 또 기타 늦으면 택시도 타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활동이 있고 또 집에서 밥을 먹고 나와야 되니까 안 먹고 나오면 일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본 생활공제, 생활비, 기초공제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월 500만 원까지는 70%나 공제죠. 얼마 안 되니까 500에서 700만 원짜리의 월급 구간에서는 이제 40% 공제해주고 또 그 이상 1,500에서 4,500원까지 15% 공제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정도 선에 중간에 있다고 보면 되니까 자신의 근로소득 공제액은 근로소득 추가액에서 15%는 뺀 나머지 85%만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천원에서 1억까지 이제 연봉이 좀 꽤 센 사람들은 5%만 공제해준다. 얼마 안 되죠. 1억 초과 아주 고액 연봉자는 2%만 공제. 고액 연봉자는 이미 이제 그 전 단계에서 다 70%, 40%, 15% 이거 다 공제 받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기본생활 충당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더 고급 생활을 위한 어떤 비용은 이제
2%만 공제하십시오. 뭐 많이 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이제 근로소득 공제가 빠지고 나서 또 이제 인적 공제가 있어요. 자기가 이제 같이 함께 생활을 공유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밥을 먹고 살려면 뭐 식비가 들고 뭐 들으니까 그래서 본인의 기본 공제, 자기가 먹는 기본적인 식비가 연 150만 원이다. 이 정도 되죠, 사실은. 또 부양가족도 무조건 100만 원씩, 150만 원씩 공제해 주는데 여기서 부양가족이 보면은 60 이상의 부모, 20살 이하의 자녀도 이제 20살 넘으면 그때 부양가족 공제 카운트를 안 해주고 네가 나가서 알바라도 사서 해서 먹어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실제 알바할 때가 뭐 알바 천국도 있고 뭐 있고 있는데 잘 안 되긴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을 다닌다 하더라도 대학생 학자금 공제는 되는데 이 부양가족에서는 뺍니다. 형제자매도 20살 이하나 60세 이상이면 공제해 줄 수 있고 같이 살아야 되죠. 위탁받은 아동은 10% 이하에 대해서 각 150만 원씩 공제해 주니까 이것도 뭐 한 가족에 한 서너 명이라고 치면 한 600만 원 정도 공제되니까 여기서 공제되고 여기서 공제되고 해서 여기서 보통 한 1,500 정도 돼요. 여기서 한 500 정도 되고 하면 한 다 합해서 여기서 인적 공제까지 하면 한 2,000 정도 공제가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그다음 또 추가 공제가 있어요. 추가 공제. 경로우대 10세 이상을 모시고 살 100만 원 추가 동 공제 해주고 장애인이 있으면 200만 원 공제해주고 부녀자가 만약에 근로자 실제 자기가 근로자다 그러면 연 50만 원 공제를 더 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근로자 부녀자가 나가려면 누군지 다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이거 좀 모자라지만 이렇게 해주고 또 한부모 가족이다 외벌이다 이러면 이제 100만 원을 공제를 더 해준 것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기타 실제 지출되는 것에 대한 공제가 있어요. 실제 지출 공제. 그래서 연금보험료, 자기 월급에서 나가는 연금, 국민연금 등 당연히 공제해줘야 되고 특별공제라고 해서 건보료나 주택장 원리금의 40%, 장기주택 공제에 대한 공제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기타 소득공제로서 소기업 기부금의 공제, 주택마련저축의 40%를 공제해주고 중소기업 투자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가 중소기업에 지분 투자했으면 10% 공제해주고 이런 이제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죠. 신용카드 사용 내용에 대해서 공제 이것도 이제 실제 지출액인데 총 급여 20% 초과액에 한해서 15%니까 뭐 그걸 빼고 났으니까 이제 이거 실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한 5% 정도 내외가 될 겁니다. 많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도 공제해 주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웬만큼씩 뭐 할 때는 항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습성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신용카드나 전자생계환수에 의한 전부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자나 개인들의 활동과 소득이 그대로 전산망에 쫙 기록되어 누적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것까지 잊어먹었는데 국세청에서는 완전히 기록을 해서 거기다 싹 기록을 다 포괄하고 있죠. 이렇게 공제하고 나면 이거를 갖다 우리는 과세되는 소득의 표준이다.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세 표준 다시 한번 이제 되뇌이면 총소득에서 이 근로소득 공제를 빼야 되죠. 비과세도 물론 빼고 근로소득 공제 빼고 그다음 각종 인적 공제, 사람 같이 먹고 사는 사람 공제 빼고 그다음에 지출 공제, 특별 공제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거 다 빼고 나면 우리는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다단계 기본 누진세율을 곱하는데 기본 누진세율은 이제 다 빼고 나서 1,200만 원과 6%. 다 빼고 나면 대부분 아마 1,200이 될까 말까 한 분들이 50%의 직장이래요. 이게 이제 50% 이상 한 30-40%는 빼고 나면 과세 표준이 0이 돼요. 0이 돼서 뭐 여기다가 6%를 60% 곱하지 0이니까 면세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면세점자가 우리나라에 한 30-40% 이상 된다 이런 얘기죠. 조금 그것도 한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안 나는 사람이 또 50%쯤 되는 거예요. 다 하면. 그래서 뭐 별로 이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거의 안 내는 사람들이 한 40-50%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이거 말고 건보료는 이제 다 합해서 회사 부담분 9.5%, 자기 부담분 8.5%는 늘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건보료는 세금과 달리 아무리 소득이 없어 이런 게 다 빠지는 게 아니고 몇 가지만 비과세만 빠져나와야지 다 무조건 비율로 곱해지니까 건보료나
4대보험 무조건 8% 나가지만 세금은 하나도 안 나가는 사람이 한 50%쯤 된다 그런 얘기죠. 1200까지는 6%, 1200부터 4600까지는 15%. 우리의 어느 정도 중간층, 중산층의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것들 다 빼면 이런 게 한 3천만 원 돼. 이런 게 한 2,500 내지 3천 되는데 이거를 뺀 나머지 연봉이니까 연봉이 한 5천 돼야 이제 3천 빼면 2천이니까 2천 중에서 1200까지는 6%를 내고 1200 초과액에 대한 800 만약에 연봉이 5,500인데 다 합해서 빠지는 게 3,500인 사람이 있다. 그럼 이제 2천이 나올 것이고 2천 중에서 1200까지는 6%가 될 것이고 나머지 1200 초과 800에 대해서는 15%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계 세율이 15%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계에서 15% 구간에 중산층이 다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다 이제 1.1배 하니까 16.5%가 이제 세액이 되겠죠. 자, 4,600원부터 8,800원. 이건 이제 연봉이 꽤 나. 이거 1억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24%. 한계 세율. 다 24%가 아니라 그 전까지는 이렇게 작게 한 다음에 다 빼고 나서 나중에 24%니까 실제 느끼는 세율은 아마 1억이면 한 1,100, 200만 원 돼서 한 12% 정도 느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8,800에서 1억 5천까지는 35%, 1억 5천에서 3억까지는 38%, 3억에서 5억까지는 40%, 5억 초과인 사람, 그러니까 연봉이 한 6억 정도, 5억 5천에 6억 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42%, 여기다 지방소득 10% 추가하니까 곱하기 1.1배 하면 46.2%가 되고, 여기다 건보료 8.5% 하면 이 사람들이 한계 누진 느끼는 것은 55%쯤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가로 번 월급에 55%까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거의 다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출세액에서 이제 각종 세액공제가 감면이 있는데 누구나 적용받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130만 원 이하까지 55%, 130만 원 30%인데 한도는 무조건 50만 원 내지 74만 원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은 74만 원, 적은 사람은 50만 원까지니까 이게 다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한도가 돼 있어서 결국 50만 원 공제 받고 이제 끝나는 것이다 얘기죠. 자녀세액 공제, 이건 옛날 이쪽 공제였는데 이제 이걸 또 추가로 한 명은 2명까지 한 명당 15만 원, 3명 이상이면 20만 원까지 세액 공제해주고, 출산이나 입양 공제에서 첫째 출산이면 30만, 둘째 출산이면 50만, 셋째까지 출산하면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70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이런 그 근로소득에서 많이들 그 출산 장려와 다인구 장려세액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별세액 공제에서 보험료의 12%. 옛날에 이게 이제 보험료 공제, 뭐 또 의료비 공제에서 이렇게 공제를 하면은 세율이 높은 사람들은 24%, 35%, 40% 이렇게 올라가서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이 부자들이나 고액 소득자들이 이렇게 많이 공제받는 게 좀 탐이 아닌지 몰라도 일로 세액 공제를 빼버렸어요. 무조건 일괄적으로 12%, 의료비 15%, 교육비 15%, 기본 15% 이렇게 공제해준다는 얘기는 결국 중산층이 받는 15% 선에서 공제하는 걸로 종결시키겠다. 이걸로 24%, 35% 이렇게 올라가서 공제해 주는 거는 절로 가면 공제가 되는데 일로 빼버렸으니까 그렇게 고액 연봉자들이 높은 일로 공제받는 것을 아예 억제시켜버렸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세액 공제하는 걸로 빼버린 것이다. 월세 부담액도 세액 공제 12%를 해주고,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100%, 50% 감면해주고, 기타 각종 문제 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조등 각종 문제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부한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뭐 우리 사주 출연금 공제, 장기 주식형 소득 공제,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근로자 세액 공제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세액 공제 항목으로는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정치장 기부금 세액 공제에서 10만 원까지 이제 9%. 그다음 납세자업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금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등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적용하다 보면 여러분들 연봉에서 실제 느끼는 세금 부담은 그렇게 뭐 여기 세율같이 이렇게 38% 이런 식은 아니고 이보다 훨씬 작은 한 20%대, 25%대 이렇게 적용됩니다.
그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